아주 먼 항성계, 더 정확히 말하면 2600광년 떨어진 곳에 케플러 1658b라는 외계 행성이 있습니다. 이 행성은 우리 목성과 비슷한 가스 거성이에요. 하지만 목성과 다른 점은 이 불쌍한 행성이 파멸할 운명에 처해 있다는 거죠. 모항성을 향해 나선형으로 돌고 있으며 결국 불타는 충돌로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점은 작은 단서가 아니었다면 천문학자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행성의 궤도에 아주 미세한 변화가 생겼어요. 천문학자들이 서로 다른 망원경으로 수신한 10년 이상의 데이터를 비교하지 않았다면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과학자들은 지난 13년 동안 2주에 한 번씩 지구와 모행성 사이를 지나는 외계 목성을 관찰해왔습니다. 그리고 행성의 궤도가 점점 더 작아지고 있다는 걸 발견했죠. 매년 케플러 1658b는 항성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131밀리초가 덜 걸립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이 행성은 250만 년 안에 항성과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이 발견이 있기 전에도 컴퓨터 모델은 일부 행성이 별과 충돌하여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천문학자들이 행성의 궤도에서 거의 감지할 수 없는 변화를 측정하여 그러한 결과를 실제로 증명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제 천문학자들은 행성이 별과 충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었지만 직접 목격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운명의 행성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성은 지금은 은퇴한 나사의 케플러 우주망원경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2009년에 발사된 케플러 우주망원경의 임무는 다른 별 궤도를 도는 행성, 즉 외계 행성을 찾는 것이었죠. 이 망원경이 발견한 첫 번째 외계 행성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 가스 거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이 이 우주물체가 실제로 외계 행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데는 약 10년이 걸렸습니다. 이 행성은 밀도가 더 높은 버전의 목성과 같습니다. 목성 6개 분량의 물질을 약 1.1배 너비의 공 모양으로 굴리면 완성이에요. 이 행성은 모항성의 수평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 주위를 한 바퀴 돌 때마다 한 바퀴씩 완전히 회전합니다. 그 결과 가스 거성의 같은 면이 항상 별을 향하고 있죠. 우리의 달처럼요. 우리 달은 지구의 수평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표면의 절반만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외계 목성이 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달이 지구에서 멀어지는 것과 같은 과정입니다. 달이 행성을 공전하거나 행성이 별을 공전할 때 두 행성의 중력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상대방의 질량을 잡아당깁니다. 이것이 지구의 조수를 일으키는 원인이죠. 이 잡아당김은 약간의 에너지를 방출해요. 이 에너지로 인해 물체의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질 수 있어요. 첫 번째 경우에는 우주물체가 더 높이 움직입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더 낮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가스 거성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그 행성의 모성은 태양 질량의 1.5배입니다. 따라서 조성력으로 인해 행성의 움직임이 점차 느려지고 안쪽으로 떨어지는 건 당연해요. 이 모든 것이 다소 비극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이 잠재적 충돌은 우주에서 일어나는 가장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다른 행성들을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 오리온 자리의 붉은 거인 베텔게우스는 2019년에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는 천문학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무렵에는 이미 별이 엄청난 비율로 부풀어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 이 별이 우리 태양을 대체한다면 그 표면은 목성의 궤도를 훨씬 넘어설 거예요. 그리고 2019년 가을에 베텔게우스는 어두워졌습니다. 이 과정은 2020년 2월까지 계속됐어요. 이 변화는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별의 밝기가 3분의 2로 줄어든 건 당연한 일이었죠. 당시 천문학자들은 베텔게우스가 곧 초신성으로 폭발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별을 관찰했어요. 하지만 뜻밖에도 별은 다시 원래의 밝기로 돌아왔어요. 허블 우주망원경 덕분에 과학자들은 별이 일부 물질을 분출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그리고 이것이 부분적으로 빛을 차단했어요. 솜사탕 외계 행성은 어때요? 우리 태양계 밖에 있는 특별한 행성입니다. 슈퍼 퍼프라고도 불리는 이 행성들은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밀도가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솜사탕처럼 가볍고 푹신푹신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놀이공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간식처럼 보이지만 이 행성은 엄청나게 거대합니다. 생각해보면 과학자들은 종종 우주에서 이상한 것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중 일부는 흐릿한 얼룩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얼룩에는 다른 알려진 우주물체처럼 보이지 않는 한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오드 라디오 서클은 전파 망원경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초신성의 잔해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일부 천문학자들은 웜홀의 입구일 수도 있다고 주장해요. 웜홀은 우주에서 매우 먼 두 지점 사이에 있는 가상의 터널이에요. 주노 탐사선은 목성 상층 대기에서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이 특이한 현상은 푸른색 스프라이트와 엘프가 행성 표면 위를 빙빙 도는 것이었어요. 단 몇 밀리초의 짧은 시간 동안 나타나는 두 종류의 밝은 섬광이에요. 이 섬광은 행성 표면을 향해 위아래로 확장됩니다. 지구에서 이런 섬광은 보통 거대한 뇌우 상공 96km 높이에서 발생하죠. 떠돌이 행성은 항성 궤도를 돌지 않아요. 어쩌면 별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 자유롭게 떠다니는 우주 천체는 우주를 가로질러 이동하며 말 그대로 어디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찾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떠돌이 행성은 약한 방출량만 생성합니다. 하지만 얼마 전 천문학자들은 은하수에서 가장 작은 떠돌이 행성을 발견했어요. 지구보다 작지만 화성보다 조금 더 큰 행성이죠. 고속 전파 폭발은 눈부시게 밝은 전파의 폭발입니다. 태양이 며칠 동안 생성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담고 있지만 지속 시간은 단 몇 밀리초에 불과해요. 이러한 고속 전파 폭발의 대부분은 은하계 너머의 먼 곳에서 발생해요. 하지만 최근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계에서 발생하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근원은 지구에서 불과 3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중성자 별입니다. 만약 존재한다면 핵파스타는 전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물질입니다. 소멸한 별의 잔해에서 형성된 이 물질은 스파게티처럼 엉킨 물질로 압축돼요. 강철을 부수는 데 필요한 압력의 100억 배에 달하는 압력을 가해야만 부러질 수 있어요. 얼마 전 과학자들은 이웃에서 가장 거대한 별 중 하나가 그냥 사라졌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구에서 7,500만 광년 떨어진 별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천문학자들이 개별 별을 선명하게 관측하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아주 큰 별이 아니라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별은 엄청나게 거대했어요. 태양보다 250만 배나 밝게 빛나고 있었죠. 천문학자들은 2011년에 이 별을 마지막으로 봤어요. 몇 년 후 더 자세히 조사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별이 사라진 후였어요. 이런 거대한 별은 보통 매우 밝은 초신성으로 사라져요. 그러나 천문학자들은 이 경우에는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별이 초신성을 먼저 일으키지 않고 블랙홀로 붕괴했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수명이 다하는 별들 사이에서 블랙홀 붕괴가 일어나기는 하지만 아주 드물게 발생하죠. 블랙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존재가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미니 블랙홀도 있을 수 있어요. 거대한 형 블랙홀과 달리 가상의 미니 블랙홀은 원자보다 크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을 수 있습니다. 질량은 다양할 수 있지만 아주 작은 것 하나가 세단 1000대의 질량을 가질 수도 있죠. 한 이론에 따르면 빅뱅과 우주의 시작 직후 수많은 마이크로 블랙홀이 생성됐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심지어 매일 2개의 미니 블랙홀이 지구를 통과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구에서 7,000광년 이상 떨어진 곳에는 550만 년밖에 되지 않은 젊은 성단인 독수리 성운이 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은 성운의 중심 근처에서 여러 개의 어두운 실루엣 이미지를 촬영했어요. 소위 창조의 기둥이라고 불리는 활발한 별 형성 영역이에요. 정말 멋지죠?